네, 2019년 지방이 7급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하죠. 지방자치의 원리로서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분명히 주민자치하고 단체자치 구분하는 문제겠죠. 1번, 자치권의 성질을 국가로부터 수탁, 전래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전래권에 대한 설명인데 얘는 단체자치 이야기죠. 주민자치는 고유권이죠. 고유권. 원래 가지고 있던 거. 1번 틀렸고요.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엄격하게 구분하려고 한다. 얘도 마찬가지 단체 자치의 이 특징이고요. 주민자치는 분리하지 않죠. 구분하려고 하지 않죠.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의 하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자, 얘도 3번도 마찬가지로 단체 자치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 표를 이렇게 구분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주민자치하고 단체자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시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코멘트를 드렸는데 학자들마다 약간 이견이 있어요. 제가 일단은 기출문제, 지방자치론 기출문제를 기준해서 구분했고요. 학자만 좀 달리 보기도 해요. 그래서 2021년 군무원 행정학 9급에서는 중앙정부와 관계에서 단체자치가 오히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의 기능적 협력 관계로 해서 출제했지만 옳은 내용을 봤어요. 근데 그 전에 다른 문제에서는 반대로 봤죠. 반대로. 그래서 여기처럼 중앙정부와 관계에서 주민자치가 협력관계다. 단체자치는 감독관계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 좀 뒤바뀔 수도 있다. 근데 아마 지방자치론 기출 문제에서는 아마 뒤바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 정답은 4번이죠. 4번이고요. 두 번째 문제요.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선제 1번 헌법 제110조, 117조의 의회 조직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118조죠. 여러 번 출제했던 문제예요, 과거에. 그래서 밑에 보시면 118조의 1항에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둔다라고 돼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의회 조직 및 권한에 관한 사항들 이런 건 전부 다 118조에 다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항 보면 지방의회 조직이나 권한, 의회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임 방법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요. 간접 민주주의 기반에서 구성되는 주민의 대표기관 맞죠? 세 번째, 기관 대립형의 기관 구성에서 의결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맞고요.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행정사무에 견제하는 감시기관의 지위도 가지죠. 행정사무감사. 자, 정답 1번이고요. 세 번째 문제예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지 1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경계 변경은 대통령이 영으로 정하죠. 한자 명칭하고 자 이거는 여러 번 출제했던 조항이었어요. 정답 2번이고요. 나머지도 볼게요. 행정 수요 및 서비스 형평성 요구의 증가는 구역의 광역화를 추구하게 된다. 맞죠? 예를 들어서 뭐 동작구하고 영등포구 두 개 붙어 있는데 두 구간에 예를 들어서 행정 서비스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한쪽이 못하는 이 행정 서비스 못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야 우리 구는 옆에 구에 비해서 서비스 적게 받는다 하면서 형평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겠죠. 이건 결국은 광역 행정을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4번은 사실은 뭐 좀 유추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1990년대 시군 통합이 이루어져서 구역이 좀 확대된 측면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배경 지식으로 좀 기억을 하시고요. 네 번째 문제예요. 대도시 자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죠. 행정구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바로 나오죠. 자, 그리고 두 번째죠. 볼게요. 특별시는 조직 운영상의 특례와 달리 인사 및 서원과 관련해서 특례를 정하고 있죠. 사실 뭐 서울시 특별법에 이 내용이 담고 있죠. 인사와 서원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세 번째요.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는 부시장을 두 명이에요. 두 명. 예를 들어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 창원시에 지금 이제 그냥 창원시라고 부르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 1부시장, 행정 2부시장 이렇게 있어요. 두 명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요. 특별시는 관할구역 안에 자치구와 군을 두고 있다. 특별시는 서울밖에 없잖아요. 서울에는 자치구밖에 없어요.
광역시는 군을 두고 있는데 군을 두는 지역들이 있는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만 두고 있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아마 1번 내용 아셨기 때문에 1번 고르실 거고 나머지도 왜 틀렸는지 좀 확인하시고요. 문제 5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제 1번 단체 임무 사무를 처리할 때 지방자치단체 장은 국가의 일선 지방행정기관에 지휘를 받는다. 일선 지방행정기관에 지휘를 받는다는 말 자체가 그냥 국가에서 정해진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얘는 기관 임무 사무 처리할 때죠. 단체 임무 사무는 지방자치단체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 같이 하고요. 결정도 함께 하고 책임도 같이 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관 임무 사무를 처리할 때가 맞는 편이고요. 두 번째, 지방공무원 정원과 인건비는 행안부 부령이랬는데 행정안전 부령. 제가 헷갈릴 때 뭐라 말씀드렸냐면 부령은 잘 안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 영의 영으로 대통령 영의 기준에 따라서 단체 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번도 틀린 선지고요.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4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행안부 장관이 임명한다. 자, 이 기준이 5급 이상이고 6급 이하로 나뉘죠. 그래서 5급 이상이면은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고요. 그리고 6급 이하다 하면 해당 기관의 장관이 임명하게 되겠죠. 그래서 1, 2, 3 다 틀렸고요. 4번을 여러분들이 사실 선지 1, 2, 3을 이제 틀린 거 알기 때문에 속을 하고 4번 할 텐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근거에 대학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어요. 이건 정확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자, 6번째 문제예요. 티브 가설. 정말 많이 나온 문제죠.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인데 선지 1번 주민들은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보죠. 자유로운 이동이 이제 이 티브 가설의 전제가 되죠. 두 번째, 외부 효과의 배제, 여러 지방정, 즉 복수 지방정부 그리고 그 지방정부에 대한 완전한 정보 등이 전제 조건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요. 네 번째 볼게요. 분권적 배분 체제에서 공공재 공급이 효율적이 못하다는 사무엘슨의 이론을 반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슨 같은 경우에는 이 규모의 경제 등으로 인해서 그 국가에서 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효율적으로 봤어요. 그거에 대해 반박을 나온 게 이제 티브 이론이고 4번 맞는 내용이고요. 3번은 좀 생소하셨을 텐데 복지의 자서 효과를 주장한 피터슨의 도시 한계론의 영향을 받았다. 일단은 그 이론 자체가 뭔가 이상하죠. 도시 한계론이라 했잖아요. 이 티브 가설에 따르면 도시의 지방 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방 정부, 다양한 지방 정부가 그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주민들의 니즈에 맞춰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봤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 도시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한계론. 그래서 이미 이론 자체가 사실 티브의 의견과는 좀 배치된 내용이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해설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지방 정부에는 결국은 지방 정부 할 수 있는 정책이 한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개발 정책밖에 안 된다는 거. 왜냐? 노동과 자본을 유입시키려면. 그래서 복지 정책 같은 것은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고 봤어요. 지방 정부에서는. 자, 그래서 복지의 자서 효과를 제가 코멘트를 또 달아놨는데 복지의 자서 효과가 어떤 거냐면 결국은 높은 복지 수준으로 제공한 지방 정부로 거주지를 옮기는 현상이 복지의 자서 효과인데 이런 거예요. 원래는 티브 모형에 따르면은 각 그 주민들이 자신의 니즈에 맞는 지방 정부로 거주해서 이제 내가 거기서 세금을 내고 그 세금 낸 거 가지고 지방 정부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근데 재분배 정책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내가 낸 세금보다 혜택을 더 많이 받겠죠. 무임승차가 발생하죠. 그러면 지방 정부에 스스로 이러한 복지 정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 복지 서비스만 제공하는 지방 정부에서는 충분한 재원이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보통은 사회적 약자들이 복지 서비스를 원할 테니까. 그분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는 충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복지의 자서 효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티브 모형이 성립할 수가 없겠죠. 자, 참고하시고요. 자, 7번째 문제예요.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해놨죠. 선지 1번 광역자치단체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 21일 범위에서 행정사무를 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 감사는 일단 매년 1회고요. 그리고 광역은 14일,
그리고 기초는 9일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수치가 틀렸고요.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제의를 요구할 수 있죠. 근데 제의결된 사항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치는다고 인정되면은 아니라 이 법령 위반인 경우 한해서 대법원에 소교를 제기할 수 있죠. 20일 이내에. 세 번째요. 세 번째가 정답인데 지방의회가 폐해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이유를 붙여가지고 개회를 요구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뭐 사실은 뭐 한다는 도입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부단체장, 그러니까 뭐 부시장이나 뭐 부지사 이런 사람들이겠죠.에 대해서 임명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개최와 동의권을 가진다. 이거 없어 이런 거, 그죠? 국가에서는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임명 동의에 필요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경우도 있었죠. 청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8번이에요. 지방 공무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지 1번.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요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한다. 과반수 출석 맞는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요. 변호사는 위촉될 수 있고요.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고 임기 3년이고 연임 한 번 할 수 있죠. 과거 출제됐던 조항이었어요. 3번이에요. 구급 지방공무원을 신규 임명하는 경우에는 9개월간 15를 임명한다. 6개월이죠. 자, 그래서 6급 이하는 6개월이고요. 4번이에요. 선지. 지방소통심사위원회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한다. 시도에만 설치한 시도, 즉 광역자치단체에만 소통심사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자, 9번 문제예요. 자, 도농복합형 때 시가 될 수 있는 지역만을 모두 고르면 일단 지방자치법 그대로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인구 5만의 시와 인구 3만의 군을 통합한 지역, 즉 시군 통합 지역이죠. 이게 가능하죠. 이게 가능하고요. 그리고요. 수치만 다 바꿔놨어요. 교묘하게.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은 가능하죠. 4만이 틀렸고요. 디귿이에요. 자, 이 복잡한 거였는데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2개만 되고요. 그리고 합해서 5만 있어야 되고요. 이 두 개 이상 지역이. 그리고 총 인구가 15만이죠. 자, 이걸 다 수치 틀리게 나왔죠. 정답은 그래서 기억 하나면 되겠죠. 자, 이런 것도 뭐 지방자치법 잘 아셔야지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10번째 문제요. 지방자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지 1번. 49년 8월 15일 1차 시의원 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자, 지방선거는 1952년 처음으로 실시되었죠. 52, 56, 60 저렇게 진행되죠. 그래서 1번 탈락. 선지 2번이요. 1956년 시음연장의 직선제가 실시되었죠. 자, 시음연장은 처음부터 52년부터 이제 실시된 선거이기 때문에 56년에도 직선제 실시되었고요. 선지 3번 틀렸겠죠.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을 했어요. 선거가.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선거만 실시가 되었죠. 이 동시선거가 된 것은 4년 후인 1995년부터 동시선거가 되는 거죠. 3번 틀렸고요. 자, 2000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직할시의 명칭을 광역시로 변경했다. 94년인데 제가 어릴 때는 직할시였어. 대구 직할시, 부산 직할시. 그러다가 광역시로 바뀌었어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지방선거 역사는 제가 기본관에 다 디테일 말씀드렸으니까 아직 헷갈리신 분들은 다시 기본서 보시면서 다시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자, 11번째 문제요.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지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아래에서 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준다는 의미에서 수직적인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보통 교부세는 사용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죠. 일반 지원이죠. 일반 특정 지원 아니죠. 아무데나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 받은 다음에 쓰고 싶은데 쓰면 되는 거예요. 자기 쓰고 싶은데.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3, 4번 더 볼게요.
시군 특별 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한 보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법에 나온 내용이고요. 4번 국고보조금은 지방비 부담 초래해서 지방 재정의 압박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뭐 국토교통부에서 이 주차장 설치 사업을 할 거예요. 하면서 공모 사업을 해. 하면 어떻게 하냐면 국비를 전액 주는 게 아니라 지방비 일부 다 같이 달라고 해. 매칭 비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내가 50% 보태줄 테니까 너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싶은데 신청해. 대신에 너네 또 50% 부담해. 그렇기 때문에 지방 재정의 압박 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래 정답은 2번이고요. 12번째 문제예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수 있는 세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자, 이거는 뭐 너무 많이 나온 문제죠. 이거는 뭐 행정학 공부하시면 다 아실 텐데, 이 그 지방세 세목을 여러분들이 두 문자로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제가 표 보면서 다시 드릴게요. 취래, 소비, 주자담, 소득, 등재, 이렇게 딱 쓰시면은 한 번에 끝이 나죠. 그래서 가로로는 이렇게 일곱 가지가 특광일세고요. 그리고 가로로 두 개가 구세. 그리고 되게 가까운데 이 특광역시랑 가까운 데가 같은 광역지자체인 도죠. 이렇게 세로로 네 개가 도세고요. 또 세로로 다섯 개가 시군세죠. 그런데 정답이 왜 4번이냐면 울산광역시 울주군이랬는데 광역시 아래에 있는 군하고 관계는 특광역시랑 구분이 아니라 도와 시군세 구분으로 나누죠. 자,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시군세를 가져가겠죠. 시군세. 근데 보니까 등록면허세는 뭐죠? 등록면허세 도세에 해당하죠. 그래서 울산광역시가 가져가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13번 문제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 조정에 대한 문제죠. 옳지 않은 것은 고르는 건데, 분쟁 조정을 위해서 시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죠. 그래서 동일한 시도 안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끼리 특히 분쟁 발생할 때 얘네들 여기서 조정하죠. 두 번째, 행안부 장관이 분쟁을 조정하고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 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따라서 조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 특히 이그 분쟁 조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행안부 장관이 조정하죠. 세 번째가 정답인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장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는 의견이 달라서 분쟁이 생겼어요. 근데 당사장의 신청에서만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나머지 뭐 4번도 맞는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요. 14번째 문제요.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민투표법이겠죠. 자, 1번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결정 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자, 이 주민투표법에 나온 내용이고요. 두 번째, 2004년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이후 실제로 주민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죠.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 서울시장님, 자, 서울시장님 이걸로 이제 사퇴하셨죠. 자,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일 테고.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항과 그리고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각종 공과금 부과 또는 감면 사항은 아니죠. 주민투표 사항의 제사항들이죠. 3번도 그래서 다 빠지고요. 정답은 4번이죠. 지방의회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거 맞아. 근데 이 숫자가 다르죠.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15번째 문제요. 지방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제 1번. 지방 공기업의 유형에는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있죠. 그래서 직영기업은 한마디로 공무원들 일하는 데잖아요. 옆에 부서예요, 그냥. 자, 그리고 지방공사는 서울시 SH공사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투자 받을 수도 있죠. 출자할 수도 있죠. 선지 2번처럼 투자 받을 수도 있고 사업 역량이 좀 다양하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다 할 수 있죠. 지방공단은 시키는 것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리고 지방기업은 당연히 법인이 아니고요. 공사랑 공단만 법인격을 가지죠.
두 번째 선지 볼게요. 그래서 지방공사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 외자가 출자를 할 수 있죠. 외국법인 다 포함을 해서요. 세 번째가 틀렸는데 상하수도 사업을 담당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형 지방공사에 해당한다는데 사실은 상하수도 사업은 제가 예시든 게 이거였죠. 상수도 사업본부. 제가 기업이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지방직을 근무하시다 보면 상수 사업본부에 근무하실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4번도 맞죠. 공사공단은 법인으로 설립하고요. 직영기업은 당연히 법인이 아니에요. 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이고. 자, 그리고 16번 문제예요.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이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의 관계는 대등한 것이기 원칙이지만 법령 규정에 의해서 감독 관계가 성립하기도 하죠. 그리고 시도에서도 시도가 시군구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조항들이 좀 있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계 지방자치단체 직원 중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고요. 맞는 내용이고. 세 번째, 시도지사는 전국 협의체, 전국 4대 협의체를 일단 말씀드렸죠. 어떤 게 있죠? 시도의사 대한민국 시도의사 협의회예요. 4대 협의체인데 시도의사 모임 있고요. 그리고 시군구청장의 모임 있고요. 그리고 시도의회 의장들 모임 있고요. 그리고 기초죠. 시군구 의회 의장들의 모임이 있어요. 4개. 그래서 전국 4대 협의체라는데 시도의사니까 이 대한민국 시도의사 협의회겠죠. 근데 그 협의체의 대표자는 총리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장관에 신고하는 거죠. 이거는 그 지방자치법 그대로 물어보는 거죠. 정답 3번이고요. 선 4번 이거죠.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자, 맞는 내용이죠. 자, 17번이에요.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치구랑 시군 기초죠. 기초의회 최소 의원 정수는 7인이고요. 2번이에요. 정당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그리고 그 후보자 중에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하게 돼 있고 그리고 항상 그 100분의 50 이상 했는데 예를 들어 남성만 앞번에 쫙 그 비례대표 후보자 후보자 순위를 남성으로만 앞으로 모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 홀수번에 여성을 추천하게 돼 있죠. 자, 그리고 2번이 정답인데 사실은 나머지 선지가 좀 쉬워요. 3번 보시면 2002년부터가 아니라 2006년부터 모든 지방선거에 정당 공천제죠.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허용되었고요. 4번이요.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가 아니라 3년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선거권이 있죠. 근데 외국인은 피선거권 없어요. 18번째 문제요. 자, 지방 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사실 이거는 올해 좀 법이 바뀐 게 있어요. 참고로 말씀 미리 드리면 자, 지방 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0년 도입된 게 맞고요. 그리고 2018년 기준인데 소비세가 지방 소비세는 지방세에서 취득세보다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건 사실 알기 어렵고요. 사실 알기 어려웠던 것 같고 사실 2019년 당시를 하더라도 대신 3번이 명확했기 때문에 정답 쉽게 나온 문제였어요. 원래는 정답이 20%에서 해설이 21%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23.7%로 바뀌었어. 해석이 달라져요. 참고하세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 부가가치세 세수의 23.7%고요. 그리고 2023년 내년부터죠. 내년 공부하실 분들은 25.3%로 증가하구나 정도를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과거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거 21%인데 라고 기억하시겠지만 법이 바뀌었다는 거. 자, 선 4번도 볼게요. 시도별 배분에 있어서 권역별로 민간 최종 소비 지출 지표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얘는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지 3번이 좀 명확해서 정답이 비교적 쉽게 나온 문제였어요. 자, 19번 문제요. 지방재정의 건정성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지 1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재정 건정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 자, 이거 한번 보신 적 있죠?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은 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부채는 통합부채 관리 대상에 포함이 돼요. 이 법을 알아야 돼. 자, 그런데 다른 것도 볼게요. 선에서 한번 재정이기 단체 지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상황을 관리하기 제도로 관리하기에 도입된 맞는 내용 같죠. 그리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사실은 선지 1, 3, 4는 고를 만한 선지였어요. 2번이 정답이긴 한데 조금 생소했죠. 볼게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44조 2항 제2호를 보면 통합부채 개념에 출자기간, 출연기간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 실전에서는 뭐 속을 해야겠죠. 이 선지 2가 잘 기억이 안 나면 조항이. 자, 20번 문제인데 20번 문제 잊을만 하면 이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것은 사무범위 물어보는 거죠. 지방자치법. 그래서 그 많은 거 있잖아요. 카테고리 출제가 자주 되고 있죠. 그래서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은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 예방과 방역 부분이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카테고리로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사실 여러분들 뭐 지방자치론 공부하시면서 별도로 조금 꼼꼼하게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되는 좀 길긴 하죠. 길긴 한데 그 조항이죠. 자, 그렇게 해서 2019년 지방 7급 해설을 마쳤고요. 그러면 다음 해설 때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